자,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도정법 갑니다. 도정법. 자, 236페이지 236. 그래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그 왼쪽에 236페이지에 체계잡기라고 써 있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오늘 배울 법률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세 글자로 도정법 이렇게 동그라미 쳐보시면 돼요. 자, 도시환경이랑 주거환경을 정비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름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에요. 자, 문항수는 6문제 나옵니다. 자, 목표는 3문제. 반만 맞히고 오세요. 반만. 자, 이 내용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집중적인 이제 공부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념, 뭐 거의 매년 나오는 걸 중심으로 해서 1년 내내 이제 반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법률을 정법이라고 이제 줄여서 부릅니다. 요거는 이제 정비사업 하는 거예요. 정비사업. 그래서 정비가 뭐냐면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 지은 지. 그럼 건물을 건축한 지 보세요. 한 30년, 40년 지났다. 주택 지은 지. 그럼 요 건물이 노후불량화가 돼요. 그러면 붕괴 우려가 있다는 얘기죠. 무너질 우려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무너지면 그대로 방치하면 여기 있는 사람이 다치니까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행정청이 그냥 그대로 나몰라라는 게 아니라 요분들을 내보낸 다음에 철거를 하죠. 철거하고 새로 짓는 사업. 새로 아파트도 짓고 주택도 짓고 뭐 상가, 공장 이런 거 짓는 거예요. 요 사업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정비사업 한다 이렇게 합니다. 정비사업. 정비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건물이 있다는 뜻이에요. 뭐 주택이 있거나 상가가 있거나 공장이 있는 겁니다. 그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짓는 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부수적으로 뭐가 이제 병행이 되냐면 도로 같은 것도 넓힙니다. 이렇게 도로가 좁으면 기반시설 같은 것도 이렇게 넓혀져요. 그리고 자, 주택을 새로 짓거나 상가를 새로 짓거나 공장을 새로 짓는 사업, 이 사업을 네 글자로 정비사업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도 절차법이기 때문에 그 왼쪽에 보면 체계잡기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거를 좀 받으셔야 돼. 전체적으로. 그러면 요 정비사업하는 절차를 써는 거예요. 절차. 그죠? 네, 절차. 자, 어떤 절차로 사업이 이루어집니까? 그렇게 보시면 정비사업을 하려면 대상지역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대상지역이 정비구역입니다. 근데 여기는 아무데나 막 대상지역을 지정해서 하면 안 되니까 첫 번째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대상적인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계획을 수립해요. 그래서 자, 맨 위쪽부터 보셔야 돼요. 236페이지죠? 네, 거기 맨 위에. 자, 1단계로 자, 뭘 합니까? 뭘 해야 됩니까? 그러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이라고 써 있을 겁니다. 이걸 네 글자로 줄여서 기본계획 이렇게 하세요. 기본계획 네 글자로. 이 기본계획은 그냥 기본만 정하는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할구역이 있으면 원래 관할구역 그럼 몇 군데죠, 여러분들? 우리 국계부에서 관할구역 그럼 6군데잖아요. 그럼 6군데 중에서 군이 빠져. 여기는 5군데가 들어가. 군은 10년 뒤에 모습 나타낼 내용이 없어요. 왜? 개발이 덜 됐으니까. 그래서 수리권자가 6명이 아니라 5명이 됩니다. 오른쪽 보시면 5명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6명 그럼 누군지 아시잖아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시장군수 중에서 군수가 없을 거예요. 지금 보면 5명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군은 10년 뒤의 모습을 나타낼 게 없어요.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할 게 없습니다. 왜? 개발이 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 단위로만 수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까지만 딱 끊으시면 돼. 그 시장. 그럼 수립권자 몇 명이 그러면 5명. 자, 수립 단위가 10년 단위죠. 다시 말하면 10년 뒤의 모습, 발전 방향, 목표만 제시하는 계획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10년 뒤의 모습을 딱 기본계획을 통해서 그려놨는데 현실에 안 맞는데요. 타당성도 해야 되겠죠. 몇 년? 5년. 그래서 10년 단위 플러스 5년마다 타당성도 해야 된다. 요 계획은 중요한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은 잘 나와요, 시험에. 그래서 별표 하나 달아놓고 출발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10년 뒤의 모습, 방향, 10년 뒤의 목표만 정해주는 정비사의 어떤 방향만 정해주는 계획을 기본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럼 방향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방향을 구체화시키는 계획이 필요하죠. 그게 뭐냐면 정비계획이에요.
자, 내려가서 정비 계획. 이렇게 계획이 2개 수립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정비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수립되는 계획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정비 계획은 논점 없어요. 그냥 기본 계획을 구체화시키는 계획이다라고 하시면 돼. 이거는 그 논점 잡지 말고, 논점은 다 잡는 거 아니에요. 중요하게 이제 많이 나오는 데 중심으로 보시면 되는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은요, 자, 정비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입안하기 전에 이걸 먼저 해야 돼요. 4글자 밑줄만 그어놓으세요. 자, 해당 건물이 노블량 건물인지 진단을 받아야 돼. 이걸 4글자로 안전진단. 그럼 안전진단은 여러분들 정비사업 모두 들어간 건 아니고요, 재건축만 들어가요.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물이 아파트가 노블량 건물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과정을 흔들어 본다는 얘기지. 진짜 노블량 건물인지 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걸 4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안전진단을 먼저 실시해서 통과가 되면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안전진단은 모든 정비사업이 아니라 재건축할 때만 거치는 절차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내려가서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면 대상지역이 나오거든요. 어디다가 지정하겠다가 구역이 나옵니다. 정비계획을 보고 그런 얘기예요. 이게 거의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자, 3번째가 정비구역을 지정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비구역을 지정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려가시면 정비구역이 나올 거예요. 정비구역. 자, 그럼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수립하는 계획이 몇 개 있는 거죠? 그러면 2개 있죠. 자, 하나는 무슨 계획? 기본계획. 그 다음 하나는 정비계획까지 나와야 구역이 지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대상지역이 정해진 거예요. 자, 내려가서 그 다음에 원래는 시행자. 그 다음에는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누가 할지를 지정하는 거지. 시행자를 지정하는 거죠, 원래. 그 다음 단계 원래는. 근데 여러분 시행자가 거의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만 써는 거예요, 제가. 그 시행자를 누굴 써냐면 조합을 쓰는 거예요, 조합. 그러니까 원래 이제 시행자인데 공공도 있고 민간도 있어요. 그 중에서 추진위원회가 보일 겁니다. 추진위원회가 나오면 이게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입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나서 그 다음에 조합을 설립해요. 흐름만 쭉 보세요. 흐름만. 여기서 100% 나오는 게 조합입니다. 그러면 이 조합은 왕별표 또 해놔야지. 이렇게 나오는 것들,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들. 여기다 하나 더 할 거예요. 정비구역도 하나. 이렇게. 자, 중요 포인트를 좀 잡아서 논점별로 정리할 겁니다. 그럼 여기는 뭐 조합은 곧바로 설립하는 게 아니라 설립하기 전에 먼저 추진위를 구성하고 나서 추진위원회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아요. 동의를 받은 다음에 동의 요건을 충족하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고, 여기는 시행자 중에서 조합을 중심으로 공부를 할 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전체로 볼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시행자가 정해지면 시행자가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계획서를 작성하죠. 내려가시면 그 6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사업 시행 계획이라래요. 사업 시행 계획 이렇게 합니다. 그럼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해서 이 사업 시행 계획은 무슨 얘기냐면 아파트를 철거하고 어디다 아파트 짓겠다, 이런 계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국계법하고 도시개발법에서 말하는 시시계획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지. 시행자는 결국은 사업 시행계획서가 없으면 사업을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사업을 하려면 요 계획이 있어야 돼요. 6글자. 사업 시행계획. 이거는 시시계획과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지. 종전에 있던 아파트를 철거하고 어디다가 몇 층짜리 아파트 짓겠다, 도로를 몇 차선 도로 설치하겠다, 이런 거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해서 작성한 다음에 문서니까 인가 받죠. 자, 그리고 고시하면 확정됩니다. 그럼 아파트 지을 계획이 확정됐잖아.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자, 이제 보세요. 자, 여기에 기존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주택을 철거하고, 자, 새 아파트를 어디다 짓겠습니다. 여기다 몇 층짜리 아파트 올릴 겁니다. 이런 계획이에요, 이런 계획. 그런 계획을 사업 시행 계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도로가 좁으면 도로를 넓힌다. 4차선에 6차선 도로 넓히겠다. 놀이터를 어디다 설치겠다. 놀이터. 뭐 CCTV는 어디다 설치하겠다. 주민 이주 대책은 어떻게 수립해주겠다. 이런 겁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계획이 사업 시행 계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이거 이제 시행을 할 때, 사업을 할 때는 요 사업 시행 계획을 보고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종전에 지금 아직 철거 안 했거든요. 자, 종전에 있던 건축물이 여기 있으면 요 소유자들이 살고 있지 아직. 그러니까 요분들을 내보내야 돼. 자, 내보내려면 사업시행계 인가 단계에서는 내보낼 수가 없죠. 왜냐면 철거해서 아파트를 어디다 짓겠다라는 계획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아파트를 지어서 새로 아파트를 지어서 자, 여기 토지 등 소유자, 다시 말하면 만약에 조합이 한다면 조합원 중에 갑돌이한테 몇 동 몇 호 주고 을순이한테 몇 동 몇 호 주겠다, 병돌이한테 몇 동 몇 호 분양해 주겠다 라는 계획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들어올 집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분들한테 물어봐요. 소유자한테 시행자가 뭐라고 물어보냐면 분양 신청하실 겁니까? 아니면 안 하고 나가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 기간을 정해서 통보를 해줘. 몇 월 며칠까지 분양 신청하세요라고 알려줘. 그럼 그 기간 중에 분양받을 의사가 있는 소유자는 분양 신청을 합니다. 또 분양받을 의사가 없는 사람들은 안 합니다. 안 하면 현금 받고 나가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네 글자로 요 단계로 넘어가요. 요 단계를 이어서 보셔야 돼. 그 밑에 내가 분양 신청이라고 보일 거예요. 분양 신청 받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이게. 자, 그럼 이건 의사를 확인하는 거야. 토지 등 소유자, 분양받을 사람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거지. 분양받으실 겁니까? 아니면 분양 안 받고 나가실 겁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사람이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답한다는 얘기는 결국 분양받을 의사가 있는 사람들은 시행자에게 뭐 하고 분양 신청을 하면 되고 분양받을 의사가 없는 사람은 안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케이스가 몇 명이 나와요? 2명이 나오지. 분양 신청 기간 중에 분양 한 사람, 안 한 사람 둘 중에 하나 갈 거 아니에요? 그럼 분양 신청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 관리처분 계획 밑에 있는. 그럼 관리처분 계획은 일종의 분양 계획이라고 보시면 돼요. 분양 계획. 그래서 분양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럼 1000명 중에 800명이 신청했다. 예를 들면 1000명 중에서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분양 대상자가 1000명인데 800명 신청했다. 그럼 800명한테 아파트 지어서 몇 동 몇 호 분양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계획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일종의 분양 계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계획을 뭐라고 하냐면 6글자로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해요. 굉장히 중요한 계획이죠. 요게 이제 시험에 또 나오는 거예요. 100%. 안 나온 적이 없죠. 이런 것들.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왕별표 하시고 자, 정리를 집중적으로 공부하셔야 돼. 그럼 3, 4개 나오거든요. 제가 목표를 3개 잡았지만 이렇게만 공부해도 4개 정도 맞춰야 가서. 근데 너무 어렵게 나왔을 때 3개 정도 맞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단 요것도 틀리면 안 돼. 이제 논점 잡은 거에서 틀리면 목표 점수도 이거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했지만 세 문제 자 하면서 좀 쉽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도전법이 만만한 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꼭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처분 계획 작성해서 인가권자한테 인가받고 고시하면 확정되는 거지. 확정됐다는 얘기는 분양 계획이 확정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요 사람들이 분양 신청한 사람이 몇 동 몇 호 분양받을 것이다 라는 계획이 확정됐어. 자, 그러면 이제 이분들한테 뭐라 그래요? 나가주세요. 그럴 수 있지. 들어올 집이 생겼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철거해. 철거할 수 있죠. 내보낸 다음에. 자, 그래서 분양 대상자가 확정되고 나서 철거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받고 나서 확정되면 분양 대상자가 확정됐기 때문에 그 다음은 철거 단계로 넘어간다. 기존의 건물 철거. 밑에 철거라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럼 공사한다는 얘기죠. 기존의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 아파트 짓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철거해서 새로 지었어요. 중간 단계는 필요 없고. 그냥 검사화돼야지, 검사.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준공검사라고 하는데 용어를 준공인가로 써 여기는. 그러니까 준공인가로 써도 당황하지 말고 준공검사가 똑같다라고 이해하시면 돼. 이렇게 됩니다. 자, 준공인가는 준공검사가 똑같습니다. 시행자가 시장원수 등한테 받아야 됩니다. 라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럼 준공인가 받으면 그 다음에 뭐 할까? 공사 끝났다고 알리는 거죠. 공사 완료 고시예요. 이렇게 돼요. 공사 끝났다고 알리는 거죠. 이렇게. 그걸 공사 완료 고시라 그래. 그러면 정비사업 완공이 됐습니다. 모두 끝났습니다.
근데 소유권을 아직 취득을 못했어요. 새 아파트에 대해서. 그러면 관리처분계획에서 갑돌이한테 몇 동 몇 호 주겠다라고 분양계획을 미리 정해줬으니까 이 관리처분계획을 보고 소유권 넘겨주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절차가 소유권 이전 고시예요. 이 절차를 좀 복잡하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절차는 좀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럼 소유권 이전 고시는 요거 보고 하는 거예요. 소유권 넘겨주는 거거든. 이전. 자, 요 계획에 따라서 무슨 계획에 따라서 관리처분 계획을 보고 하는 거지. 분양 계획을 보고 소유권 넘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고시 하게 되면 이전 고시 오늘 했다. 갑돌이한테 101동 1604호 분양해주겠다. 소유권 넘겨줍니다. 라고 고시를 했단 말이에요. 고시. 이전 고시. 그럼 이전 고시 하면 자다가도 벌 떠나서 여기도 다음 날 나와야지. 다음 날 소유권 취득합니다. 여기까지 끝. 마지막 등기가 있는데 등기는 그냥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논점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뒷부분도 좀 나올 수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뒷부분에서 만약에 잡으면 요 정도가 난이도가 될 거예요. 여기 소유권 이전 고시와 관련돼서 요 주변 바운더리 내에서 내는 거예요. 종합형으로 뭐 청산금 뭐 이런 거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기까지가 논점이고, 일단 뭐 이렇게 큰 틀을 한번 잡는 게 첫 번째 공부하는 순서가 맞고요. 237페이지 가면 도정법은 법 이름만 보세요. 뭐 내용 읽을 거 없습니다. 넘겨서 자 238페이지 가면 총칙이 있습니다. 자, 목적은 그냥 읽어보시고요. 용어 정의다 별표. 자, 그럼 용어 정의는 여기 없기 때문에 제가 별표를 안 했는데 용어 정의도 한 문제씩 나와요. 여기는 그러니까 용어 정의 하나, 기본 계획 하나, 정비구역, 그 다음에 조합, 관리처분계획, 소유권 6문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거든요. 여기는 딱 정해놓고 하셔야 돼요, 공부를. 이 바운더리를 벗어나면 안 돼. 여기서 끝내셔야 된다는 거지. 논점별로. 그걸 안 하면 너무너무 양이 많아져, 공법이. 그러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될 수가 있어. 차라리 이런 거 내가 100% 맞추겠다라는 형태로 공부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자, 용어 정의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먼저 용어 정의에서 나올 수 있는 것도 이제 별표할 테니까 이따 별표하세요. 그럼 별표만 하시면 돼. 자, 1번 정비사업이 나오죠. 정비구역. 자, 정비구역은 사업 대상 지역이에요.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정고시된 구역이다. 손도 대지 마. 나오지도 않아. 정비사업에다 별표야. 정비사업. 2번. 자, 정비사업에 밑줄 그어놓으시고, 자, 거기는 뭐 정비사업은 그 밑에 박스를 곧바로 보세요. 위에 있는 거 잊지 말고. 거기 사업이 정비사업이 여러분들 3개가 있어요. 그게 나온다는 거지. 종류가 일단 3개 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고 밑줄, 재개발 사업이 있고 밑줄, 재건축 사업이 있다. 그럼 이걸 합쳐서 뭐라고 불러요? 정비사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정비사업의 종류예요, 종류. 사업하는 대상 지역에 따라서 종류를 3개로 나눈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게, 자, 옆에다 그림 그려도 돼요, 여러분들. 달동네에 사는 사업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나오는 게. 그 사업의 이름이 뭐냐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에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사업 이름 알아야 돼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그럼 여기는 달동네니까 뭐라고 표현이 나오냐면 저소득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저소득 주민이라고 하는 부분에 밑줄. 달동네를 의미합니다, 이게. 자, 그럼 달동네의 위치는 맨 꼭대기 동네이니까 정비 기반시설, 다시 말하면 기반시설, 도로 같은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다. 밑줄. 극히 열악. 가장 안 좋은 동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노후불량 건물, 철거 대상 건물이 밀집이 아니에요. 과도하게 밀집됐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럼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한번 끊어요. 슬러시 하세요. 개선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 그런 사업이 있다. 그럼 여기까지 읽으면 느낌이 좀 와야죠. 저소득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합니다.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합니다.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슨 사업이요? 달동네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대답하시고, 하나의 형태가 더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시설만 확충해 줍니다. 공동이용시설만 확충해 줍니다. 도로 같은 것만 넓혀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뒷부분에 뭐라고 써있냐면 주거환경을 3글자 동그라미, 보전정비 개량. 보전의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보전하고 정비하고 개량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 그럼 이게 어떤 얘기냐면 보전하겠다는 얘기, 철거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철거하지 않고 하는 사업의 형태도 무슨 사업이라고 하셔야 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하셔야 돼.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거예요. 그냥 줄이면 달동네에서 하는 사업 하나, 철거하지 않고 하는 사업, 보존정비 개량하는 사업 이렇게 됩니다. 이 두 개를 이 두 개 형태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개 형태의 사업을 물어오면 이거는 무슨 사업이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걸 매치를 시켜서 보시면 돼. 근데 이런 것들은 1년 내내 하기 때문에 안 틀려요. 달동네 연상해서 맨 꼭대기 동네에서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두 가지 형태가 있죠. 자, 두 가지 형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있고, 자, 아랫동네로 내려가 볼까요? 자, 내려가시면 재개발로 연결시키면 돼요. 재개발 사업한다, 아랫동네에서. 재개발 사업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럼 여기는 달동네보다는 조금 주거환경이 좀 나은 동네죠. 그래서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다. 이 극히가 빠져요. 그러니까 열악만 나와요. 그 다음에 노블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다. 과도하게라는 단어가 빠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자, 도로 같은 기반시설은 열악하다. 열악의 동그라미. 자, 노블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아, 달동네 아랫동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열악 밀집 동그라미 치면 기반시설은 열악하고 노블량 건축물은 밀집되어 있다. 그러면 요거는 재개발 사업을 의미한다. 여기서 하는 사업. 자, 그래서 여기도 한번 슬러시 하셔야 돼. 거기 보시면 아,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블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슬러시. 그런 형태가 하나 있고, 자, 오른쪽에 상업적, 공업적 보이시죠? 거기다 밑줄. 다시 손대지 말고. 그럼 상업적, 공업적에서 사업을 한대요. 뒤에 읽을 거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 우리가 종로 같은 데 가보면 여러분들 오래된 상가 철거하고 새로 짓는 사업 있죠? 많이 해요, 여러분들. 요 사업도 재개발이에요. 과거에는 이게 도시환경정비 사업이었습니다. 자, 이게 근데 그 사업이 없어지면서 재개발로 통합이 된 거야, 작년에. 그러니까 요것도 자, 상가나 상업, 지금 상가 있다는 얘기고, 공업종 공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오래된 상가나 공장이 있을까 없을까? 있지. 그런 건물을 상가나 공장을 뭐하고 철거하고 고밀도로 다시 개발하는 사업 하겠다. 요 사업도 무슨 사업으로 포함시켜야 돼? 재개발이에요. 다른 건 필요 없고 상업적, 공업적 나오면 재개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뒤에 읽을 거 없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재개발도 형태가 몇 개 있는 거예요, 지금? 두 가지가 있죠. 열악 밀집. 여기는 이제 주택가를 말하는 거예요, 주거환경. 자, 그럼 주택이 오래됐는데 달동네 아랫동네에 있는 주택가에서 한다. 열악 밀집이 나온다. 여기서 하는 사업 이름이 무슨 사업? 재개발. 그 다음에 상업지역, 공업지역 나오는 순간 오래된 상가나 공장을 대상하는 거 맞죠? 요 사업도 무슨 사업? 재개발. 그렇지. 그냥 내려갈게요. 재건축으로 내려가세요. 자, 재건축 사업은 여러분들, 자, 우리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때요? 자, 달동에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기반시설이 양호해지죠. 그럼 여기는 여러분들 잠실, 강남 이런 데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보면 전철역이 바로 단지 앞에 있어. 바로 앞에. 도로도 8차선, 16차선 도로가 쭉 깔려져 있어. 여기는 도로 넓힐 필요가 없어. 그럼 여기는 그냥 오래된 자, 아파트 싹 밀어버리고 새 아파트 짓는 사업을 하면 돼요. 이 사업이 재건축입니다. 그래서 다른 자, 사업이랑 특징이 다른 특징이 요거예요, 요거. 여기는 기반시설이 열악하지 않죠? 양호지. 요게 별표가 돼야지. 양호합니다. 여기는 도로를 넓힐 필요가 없습니다. 이종이 기존에 잘 돼 있거든요, 도로가. 전철도 나 있고. 그럼 뭐 새로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나 노블량 건물이 밀집돼 있지. 아파트만 오래됐다는 얘기지, 쉽게 말하면. 그럼 여기는 오래된 아파트 철거하고 새로 짓는 사업만 하면 되는 그 사업이 무슨 사업이냐면 재건축 사업이라고 하셔야 돼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양호 밀집 나오면 재건축이에요. 시험장 가서 문제 풀어야 되니까. 자, 이런 형태로 해서 사업을 세 개로 정리하는 겁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아주 기본 유형을 물어보는 문제. 용어 정의해서 이런 것들 맞추고 오셔야지 틀리면 안 되는 거. 그리고 누구나 다 맞추는 거야, 사실. 지금 처음이라 그렇지 1년 내내 들으면 자동적으로 정리됩니다. 자, 3번 내려가서 자, 노블량 건축물이라고 나오거든요. 노블량 건축물은 1번 하나만 해요. 다른 거 하지 말고. 다른 건 시험에 낼 게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요 안에 있는 건물이요. 정비 구역 안에 있는 건물은 대부분 무슨 건물이에요? 노블량 건물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얘기는 철거 대상 건물이라는 얘기예요.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애들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거 대상 건물이려면 이게 붕괴란 단어가 항상 들어가요, 여러분들. 이 단어만 동그라미 치시면 돼.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입니다.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멸실되어 붕괴 동그라미. 여러분 그럼 붕괴라는 얘기는 무너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 안에 있는 사람이 무너지게 되면 사람이 다쳐요, 안 다쳐요? 그걸 네 글자로 안전사고에 우리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연결돼 있잖아요, 지금. 건축물이 붕괴돼서 사람 다칠 가능성이 있는 건물은 행정처이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노블령 건물을 지정한 다음에 노블령 건물 건축물로 명시한 다음에 철거하라는 얘기지. 노블령 건물이라고 하는 용어로 썼다는 거는 철거 대상 건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건물은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니까 사람 다치는 건물이니까 사람을 내보낸 다음에 철거하겠다 라고 해서 그 철거 대상 건물의 이름이에요. 그 건물을 노블령 건물이라고 붙인 거야 그냥. 그러면 이 노블령 건물이 나오는 순간 이건 무슨 대상이다? 철거 대상이다 이렇게 간단히 이해하시면 돼. 붕괴 우려가 있으니까 철거 대상 건물이 된다 라고 해서 정리하시면 뭐 어려운 건 아니죠 사실. 자, 그 다음에 이 지문도 틀리게 나오는 지문이 아니에요. 노블령 건물도 옳은 유형으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설명 들을 때 틀리게 나오는 유형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옳은 유형은 체크만 하고 가세요 라고 말씀드리니까 체크만. 자, 1번 하시고 오른쪽 가서 자 239페이지입니다. 거기 가시면 4번 5번 두 개 묶으세요. 여러분 4번은 밑줄 정비기반시설, 5번도 밑줄 공동이용시설. 이 두 개를 구별하라고 나와요 문제가.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틀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제가 쉽게 좀 접근해 드릴게요. 정비 기반시설이 4번 맞죠? 정비자 손으로 가려보세요 한번. 기반시설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게 다 기반시설이에요 여러분들.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영주차장, 공동구 다 국계법에서 배우고 왔던 기반시설이지. 근데 국계법이랑 똑같이 기반시설을 쓰기는 좀 그러니까 정비자를 붙인 거예요. 그럼 이 도로가 어디에 있대요? 정비구역 안에 있으니까 정비자를 붙인 거지. 그러니까 그 정비기반시설이라는 뜻은 정비구역 안에 있는 기반시설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편하게 보고 내려가시면 돼. 이거랑 뭘 구별하냐면 공동이용시설이 5번에 있을 거예요. 다시 공동이용시설. 자, 이거는 주민의 동그라미를 쓰세요. 이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민만이 이용하려고 설치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말하는데 놀이터 밑줄, 자 마을에 간 밑줄, 공동작업장 밑줄 3개, 타가소 하나 더 써놓은 거 타가소. 타가소.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공동이용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건 전 3개로 하지 말고 4개로 하세요. 4개로 앞다 따서 놀마 공탁 이렇게 앞으로 놀마 공탁 이렇게. 자 4개를 정리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왜 미리 정리 안 하면 헷갈려요. 이게 정비기반시설인지 공동이용시설인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공동이용시설을 확실하게 외우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사용할 시설이죠? 주민이지. 몇 개 있다? 대표로 4개 있다. 놀이터, 마을에 간, 공동작업장, 타가소, 앞다 따서 놀마 공탁. 1년 내내 외칠 겁니다. 자 됐고, 자 6번의 대지. 여러분 대지가 뭐냐면 정비사업에서 조성된 밑줄, 조성된 토지의 밑줄. 그러니까 정비사업이 끝난 토지예요. 뭐 지목이 되다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법마다 다 달라 공법은. 그래서 건축법에도 대지가 나오고요, 도정법도 대지가 나오는데 법마다 다르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뭐 지목 이런 거 상관없이 정비사업이 끝난 상태의 토지 있죠. 그걸 뭐라고 불러요? 도정법에서는 대지. 그러니까 정비사업에 따라서 조성됐다는 얘기는 사업이 끝난 토지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업이 다 끝났어. 그런 토지를 전체를 전부 다 뭐라고 부른다? 대지. 이건 무슨 법에서 그렇게 부르냐면 도정법에서 그렇게 부르는 거야. 도정법에서. 법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거든요. 됐고, 가볍게 한번 보시고, 자 7번은 읽어보시고 7번 8번 두 개는 그냥 읽어만 보세요. 시간 되실 때. 자 9번 가서 토지 등 소유자. 여러분 토지 등 소유자 갈게요. 자 요것도 별표 하나 다세요. 자 일단 토지 등 소유자는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일단 토지 등 소유자는 뭐냐면, 자 여기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공부한 게 무슨 법 했죠? 우리가 도시개발법에서 조합원이 누구였죠? 조합원? 조합이 사업을 할 때 일단 토지 소유자였어요. 토지 소유자. 도정법은 토지 등 소유자. 다르잖아 지금. 등자가 붙어 있거든 지금.
그러니까 여기는 권리관계가 복잡한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도시개발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토지만 개발하면 끝나는 사업이거든. 근데 여기는 건물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건축물을 갖고 있는 사람도 보호를 해줄 필요가 있어. 그래서 등자를 붙이는 거지. 보호 범위가 넓어지는 거야.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랑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 여러분들 이 두 가지 사업은 어때요?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거나 극히 열악한 데가 어디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고 열악한 데가 재개발이면 열악하다 극히 열악하다 그러면 양호한 바꿔야 되니까 도로 넓히는 사업이 병행됩니다. 여기는 얘네 두 개는 열악한데 그냥 사업하면 안 되잖아. 도로 넓혀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자 토지에 대한 도로가 넓어지면 일부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겠지. 그러면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까 없을까? 지상권자도 보호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지상권자가 이 두 가지 사업엔 포함이 돼요. 도로 넓히는 사업엔. 근데 재건축 사업은 기반시설이 어때요? 양호하잖아요. 그럼 토지를 넓혀서 도로 설치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지상권자가 들어갈 일이 없는 거야. 아파트 철거하고 새로 지으면 끝나니까. 그래서 일단 토지 등 소유자가 이 사업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 원인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토지 등 소유자는 자 여기 두 가지 도로 넓힐 필요가 있는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랑 무슨 사업은 재개발은 지상권자가 포함돼서 소유자 2명이랑 지상권자가 포함돼.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가 들어가서 3명 이렇게 되는 거야. 3명. 이제 앞으로 3명이라고 부를게요. 자, 그다음에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지상권자가 포함이 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재건축은 투기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는으로 분리를 안 하고 합쳐버려. 여기는 자 건축물도 갖고 있고 부속토지도 함께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재건축은 몇 명? 1명 그렇게 하는 거야. 잘 보세요. 박스에 박스. 박스 안에 보면 동그라미 1번하고 2번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위에 읽지 말고 토지 등 소유자 누굽니까? 그럼 박스를 곧바로 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1번 한번 읽어드릴까요 제가? 자 사업이 두 개일 거예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무슨 사업 나오죠? 재개발은 도로 넓혀요 넓히지 않아요? 여기 우리가 용어 정의할 때 기반시설이 도로가 극히 열악한 데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고 열악한 데가 재개발이잖아요. 그럼 도로 넓히면서 사업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럼 지상권자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토지 또는 밑줄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를 말한다. 그러면 그 몇 명이 되는 겁니까 지금? 3명 되잖아요. 그래서 3명이라고 써놓은 거고 여기에 논점은 지상권자가 포함된다는 게 논점이란 얘기지. 자 그래서 토지 또는이야. 또는 토지만 갖고 있거나 건축물만 갖고 있거나 지상권 설정한 지상권자까지 포함을 해서 3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재건축 내려가 보세요. 일단 재건축은 기반시설이 양호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상권자가 포함이 안 돼요. 지상권자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일단 지상권자가 유일하게 포함이 안 된다는 걸 먼저 체크하고 여기는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 밑줄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자 우리가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만 모여서 하는 거예요. 여기는 분리가 되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건물 갖고 있고 토지 갖고 있잖아. 공유지분으로. 자 N대 개념이 성립이 되는 거지. 이 사람들만 모여서 하는 게 재건축이에요. 그럼 재건축은 토지 등 소유자가 몇 명입니까? 1명이에요. 아니 1명이라니까? 거기 써 있잖아.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 그 1명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 건물하고 토지를 따로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 지금. 그래서 건축물 및이라는 얘기는 건물도 갖고 있으면서 and 동시 충족 요건 부속토지를 함께 갖고 있을 때 토지 등 소유라 본다. 그 사람만 본다. 그 1명만 본다. 그런 뜻이에요. 그 1명만 토지 등 소유라 보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냐? 재건축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볼 거고. 자 10번 내려가서 토지주택공사 등자만 동그라미 쓰세요. 여기는 편하게. 자 그리고 맨 끝에 줄에 지방공사 보일 거예요. 밑줄. 그러니까 등을 지방공사라는 게 화살표 연결시켜버려. 그럼 여기서 토지주택공사 등에서 자 보세요. 토지주택공사 등이라는 용어 써놨죠 지금. 그럼 토지주택공사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고 그 등이 누구냐? 1명이다. 누구? 지방공사다. 그런 뜻이야. 간단하게. 이런 것들은 단순 정리예요. 지방공사 나온 맞고 안 나오면 틀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넘기세요. 다음 장. 자 다음 장 넘기면 11번째 용어가 나오는데 자 정관등에다 밑줄 정관등. 자 정관등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거기 정관등이 3개를 말해요. 1번에 정관의 밑줄, 2번에 규약의 밑줄, 3번은 시행규정의 밑줄. 맨 끝에 줄에 똑같은 말이야 이게.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정관은 배웠어요 지난주에.
여러분 보세요. 정관이 나오면 시행자가 누구라는 얘기면 조합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행자가 조합이면 조합원들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문서를 작성해야 된다. 조합원들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문서를 정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럼 조합원들이 조합이 작성하면 이걸 뭐라 그래? 이름을 뭐라 그래요? 정관. 근데 자 보세요. 아니 그냥 편하게 들어요. 조합을 통해서만 사업을 하는 건 아니에요. 토지 등 소유가 사업할 수도 있어요. 조합 설립하지 않고. 그때 작성하는 문서가 오른쪽에 있는 규약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럼 시행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작성하는 문서의 이름이 다른 거예요. 의미는 똑같고. 그러면 토지 등 소유가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럼 토지 등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문서가 필요하죠. 그 문서가 규약이란 뜻이에요. 그럼 얘네는 정관이라든가 규약이 나오면 의미가 달라요, 똑같아요? 아, 의미는 같기 때문에 등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야, 합쳐서. 그 다음에 시장운수 등이 하는데 공공이 한다는 얘기지. 공공사업 시행자가 작성하면 이걸 뭐라 그래요? 그렇지, 시행규정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사업을 하냐에 따라서, 시행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얘네 문서는 동일한 개념이기 때문에 얘네를 합쳐서 뭐라고 불러요? 정관 등이라고 한다. 똑같은 말인데 뭐 다르게 쓸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요거는 시행자에 따라서 용어가 달라지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 조합이 작성하면 정관, 토지 등 소유가 작성하면 규약, 자 공공이 작성하면 그런 시행규정이라고 하시면 되고, 또 하나, 자 그 3번에서 여러분들 동그라미 3번에서 뭐라고 써 있는 게 있습니다. 자 거기 특별자치시장 밑줄 그세요. 자치도의사 밑줄, 시장군수 구청장 밑줄, 자 그리고 가로 안에 있는 거에 형광색 밑줄고 나요. 시장군수 등 이라 한다.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도정법이 좀 어려운 게 이게 다 쓰면 좋은데 꼭 도정법만 그렇게 쓰더라고요. 자 지금 여기서 이 5명이거든. 다시 읽어드릴게요. 특별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자치구청장 하지만 구청장은 자치구청장이에요. 그럼 지금 불러드린 몇 명이죠? 5명이에요. 5명을 합쳐서 뭐라고 쓴대요? 다시 뭐라고 쓴대요? 이렇게 써요. 시장군수가 아니라 시장군수 등 이렇게. 그 뒤에 보면 시장군수 등이라고 써있지. 그러면 앞으로 시장군수 등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5명이 안 나와. 그러면 여기가 이제 앞으로 뒤에서 전부 다 시장군수가 나오거든. 시장군수 등. 그러면 여기서 자 시행자에서 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자 승인 받아야 돼. 누구한테 받아요? 자 모르면 시장군수 등 하시면 돼. 허가권자, 승인권자, 인가권자 100% 도정법은 시장군수 등이야. 중요한 행정청이라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 이 시장군수 등이 2명인 줄 알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5명이에요. 특별자치시장 포함되고 자치도지사 들어가고 3명 더 들어갑니다. 시장군수, 구청장. 이거를 모르면 뒤에가 또 연결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미리 정리를 하고 가세요. 용어 정리할 때. 그럼 여기서 조합설의 인가 누구한테 받아요? 시장군수 등. 자 사업시행계획 인가 누구한테 받아요? 시장군수 등. 관리처분계획 인가 누구한테 받아요? 시장군수 등. 얼마나 편해. 마지막 공사 준공인가 누구한테 받아요? 시장군수 등.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모든 허가나 승인이나 인가를 시장군수 등이 하는 게 도정법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행정청 때문에 틀릴 일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틀리면 그게 더 이상한 거야. 그래서 요 부분부터 자 허가 받아야 한다, 승인 받아야 한다, 인가 받아야 한다, 이런 거 나오면 전부 다 싹 다 묶어서 누구? 시장군수 등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돼. 그럼 행정청 때문에 일일이 외울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렇게 하지 말고 전체를 보면서 내용을 정리하는 게 필요하고요. 자 여기까지가 용어 정의하시고 기본계획까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240페이지 챕터 2. 자 챕터 2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요 계획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4글자로. 무슨 계획? 기본계획인데 아까 우리 수리권자 몇 명 했죠? 기억 잘 안 나죠? 그냥 자꾸 반복하셔야 돼. 5명이에요. 군수가 없어요. 자 밑줄 보세요. 수리권자. 자 거기 보면 1번은 됐고 기본 방침은 여러분 참고 정도만 하시고 국가가 정해주는 방침이 기본 방침이에요. 국가가 정비사업 이렇게 하라라고 정해주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보시면 돼. 1번에 있는 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방침 써있죠. 이건 누가 정해주는 방침?
국가가 정책 방향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가 정해주는 방침을 기본 방침이라고 부르는데 국가를 대표하는 행정청인 누가 이걸 작성한다? 국장이지. 맨 위에 국장 보이시죠? 예,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 및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10년마다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 검토해서 이를 결과를 기본 방침에 반영해야 한다. 동그라미 1번 하나 동그라미 치면 되지. 박스 안에.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뭐라고 써 있어요? 국가의 정책 방향을 정해주는 걸 네 글자로 줄일게요. 기본 방침이라고 합니다. 제목에 기본 방침이 있잖아요. 그럼 국가가 정해주는 방침은 그 정도만 보시고 내려가서 그럼 국가가 정해주는 방침이 기본 방침입니다. 그럼 국가가 정해주는 방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각각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밑에 있는 2번에 있는 계획이에요. 아까 우리가 처음 배운 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이렇게 써있죠. 네 글자로 무슨 계획이라고 할까? 기본계획. 2번에 있는 거 2번. 밑에. 자, 기본계획부터 여러분 별표하시고 이번에 기본계획에다 별표하시고 아니 밑에 2번 제목 2번 기본계획 요거 기본계획이에요. 자, 이거 수리권자 몇 명이에요? 5명. 밑줄 쫙. 자, 군수가 빠집니다. 자, 의무적 수립이에요. 자, 수리권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시장은 5명. 일단 누가 없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군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의 정책적인 방향인 기본 방침을 정해줬죠. 아까 몇 년 단위였지 위에서? 10년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기본계획도 수립하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10년 단위가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고 타당성도 그 위에서 5년마다 했죠. 그럼 여기도 몇 년마다? 5년마다. 그게 매치가 되는 거야 똑같이. 국가가 정해주는 그대로 가야 되는 거지. 그럼 여기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10년의 동그라미. 자, 그리고 임의적 수립. 자,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밑줄. 대도시가 아닌 시. 그 여기서부터 이제 나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자, 기본계획입니다 지금. 자, 기본계획인데 수립권자가 5명이었죠. 자, 그때 시장이 있을 거야. 그 수립권자에는 논점은 이 시장이 논점이에요. 그럼 시장인데 인구가 50만 명 이상의 시장을 뭐라고 부르죠? 자, 대도시 같은 경우는 수립을 해야 돼 무조건. 재량이 없어. 지금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거든. 자, 두 번째 대도시가 아닌 시래. 그럼 대도시가 아닌 시면 인구가 50만이 안 되는 시죠. 그럼 그때는 인구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량이 인정되는 거야. 임의적 수립이라는 얘기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맨 끝에 밑줄. 자, 그럼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수립권자 중에서 오로지 누구만 해당되는 거죠? 대도시가 아닌 시일 때만 들어가요. 그럼 대도시가 아닌 시라는 얘기를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대도시가 아닌 시는 인구가 얼마? 50만이 안 되는 시에는 도지사가 와서 수립할 필요 없다 라고 하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대도시가 아닌 시 빼고 나머지는 의무적 수립 대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둘 다 외우지 마세요. 논점은 2번이에요. 임의적 수립. 다시 말하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누구냐. 자,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 수립권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대도시가 아닌 시만 들어간다. 그걸 대도시 시장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본시험 가면. 그럼 X 하셔야지. 구별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럼 대도시가 아닌 시의 경우에는 인구가 50만이 안 되니까 재량이 인정되는 거지. 알아서 하세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맨 끝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성립이 되는 거고. 자, 오른쪽으로 올라가서 내용을 보시면 내용도 외우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1번에 가면 정비사업에 뭐라고 써있어요? 방향에 동그라미 치면 되지. 방향만 정해주는 거잖아. 방향. 그래서 10년 뒤의 모습을 딱 그려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에요.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 10년 뒤 서울특별시를 이렇게 개발시킬 것이다. 정비사를 이렇게 할 거다라는 큰 틀에 밑그림 그리는 거예요. 그 계획이 기본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그림을 잘못 그려서 현실에 안 맞아. 그럼 타당성검토를 5년마다 하라고 밑에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타당성검토 몇 년? 5년. 이거 누가 해야 돼요? 수립권자가 해야지. 5명이 하는 거지.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해서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거고요.
자, 거의 다 끝났습니다. 여기서 논점 잘 잡으셔야 돼요. 또 절차 한번 볼게요. 공람의 동그라미. 여러분 공람이면 누구 얘기는 듣는 거예요? 며칠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공람이라는 게 우리 무지막지하게 많이 나오죠. 그냥 모르면 14일 해 그냥. 그럼 다 맞춰. 고민할 거 없어. 우리가 딱 두 군데만 30일이고 나머지는 싹 다 묶어서 14일이야. 그럼 14일로 다 찍으면 거의 확률이 80% 맞는 거야 가서. 근데 다 가르쳐 드려요 제가. 일단 공람이라는 얘기는 일단 개념이 문서로서 주민에게는 듣는 거 맞죠? 며칠? 14일 이상. 밑줄. 자, 우리가 지금까지 14일짜리 다 배우고 왔어요. 국계법부터. 전부 다 14일입니다. 그럼 여기도 당연히 14일이 되는 거죠. 특례가 아니라 14일 이상 공람을 통해서 누구에겐 들었죠? 주민에겐 들었죠? 그럼 어디에겐 들어요? 지방에겐 들어야 되겠지? 제목만 밑주거나 제목. 자, 지방에겐을 들어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일반적인 원칙론이 뭐냐면 주민에겐을 듣고 나면 주민의 대표에겐의 의견을 듣는 거야 여러분들. 그게 지방에겐 청취입니다. 대신 공람이라고 하는 기간은 외워놔야 돼요. 근데 외울 것도 없어요. 그냥 며칠, 14일. 공법에서 공람이면 14일이야 대부분 다. 그건 잘 나와요. 그냥 매년 나와요. 그냥 매년 맞춰야 다 학생들. 자, 오른쪽 가서 내려가서 협의심이 보이시죠? 그것도 제목만 밑주거나요. 절차는. 그러면 자, 절차를 묶어서 보세요. 1단계로 기본계획 수립하려면 공람을 통해서 며칠 이상? 14일 이상 공람을 통해서 주민 의견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어디 의견 들어야 되죠? 지방 의견을 들었어요. 그러면 협심이지 뭐예요. 앞자 따서 협의 거치고 심의 거치는 거 맞죠? 그리고 수립하면 돼. 자, 내려가서 별표 3번 승인. 자, 여기서 수립권자가 지금 5명인데 승인 받을 자를 잘 시험에 냅니다. 무지막지하게 많이 냅니다. 왜? 특징이 있잖아. 그럼 우리가 보세요. 자, 수립권자 중에서 시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의사, 시장이 있었잖아. 5명. 그 중에서 4명,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의사는 승인 안 받아. 국회법도 승인 안 받았잖아요.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 같은 경우.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시장만 승인을 받는데, 자, 시장이라는 얘기는 도의사 밑에 있는 시장을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자, 인구가 50만 이상의 시장을 뭐라 그래요? 대도시장은 승인 안 받아. 승인은 여기 있는 자만 받는 거야. 누구? 대도시가 아닌 시. 자, 밑줄.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에다 밑주고 해야죠.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자, 오른쪽 끝에 도지사의 승인의 밑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 거기 승인을 받아야 함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받아야 한다고 끊어버려. 뒤에 가지 말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논점을 잘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논점 잡은 게 누구였죠? 수립권자 중에서? 여기 읽어보세요.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 논점이에요. 논점은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럼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나요? 다시. 도의사가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첫 번째 특징. 요것만 외워야 돼. 요것만. 첫 번째 특징이에요. 재량이 있다는 거죠. 재량이.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있고, 두 번째 수립을 했다면,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했다면 도의사로부터 뭘 받아야 한다? 승인.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 게 누구예요?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이다. 이런 것들을 잡아내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하지 말고. 특징 없는 공부하면 의미가 없어져. 기억이 안 난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딱딱 잡아서 설명드린 내용을 1년 내내 할 거란 얘기지. 어차피 답은 그 내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답 찾는 연습을 좀 하시고 다음 장 넘겨서 다음 장은 뭐 크게 논점이 없습니다. 4번에 가면 고시에 보이죠. 4번에 고시 보이잖아요. 그럼 맨 마지막 단계가 고시죠. 고시. 자, 제목만 밑줄. 자, 동그라미 쳐놓고, 자, 마지막으로 5번에 가면 보고라고 보일 거예요. 보고. 보고는 국장한테 하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가 국장이 기본 방침 정해줬나요? 정해주지 않았나요? 국가의 정책적인 방향을 정했죠. 거기에 맞게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그 수립한 다음에 우리 이렇게 수립했습니다 라고 누구한테 보고해야 돼요? 그러면 국장한테 보고해야 됩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 자, 거기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자, 그럼 여기까지가 무슨 계획 끝났어요 여러분들? 기본계획 끝났어요. 굉장히 중요한 계획입니다.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1교시 하시고 나머지 내용은 다음 시간에 정비계획부터 안전인담부터 먼저 실시하겠습니다. 잠깐 쉬가겠습니다.